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지방직 시험을 치르셨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조경학부터 해설해 드릴게요. 궁금하셨죠? 자, 1번. 산림청의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문제 접하셨을 때 산림청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이 법에 대한 타이틀이 눈에 먼저 들어오셨어요? 요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이 파트에서 주로 법률, 조례, 그죠? 기준들을 다뤘었는데, 왜 조경학에서, 그죠? 이런 조례 기준을 다뤘을까라고 해서 좀 다소 놀라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어서 해설해 드릴게요. 이제, 중앙에서 그죠?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그죠? 조경직을 뽑는다고 해서 이 조경직의 TU가 전부 다 조경 공무원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산림청에서도 TU가 나고요.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정부 그죠? 정부 기관들에서 조경 녹지 관련된 공무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산림청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조경 분야라든지 시설 조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다방면에서 그죠? 이제 인원에 대한 수요를 그죠? 원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죠? 정원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일단 답은 문화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산림청에서 정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국가정원, 공동체정원, 그리고 주제공원 외에도 지방정원, 민간정원, 생활정원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제정원 같은 경우는 다시 교육정원, 치유정원, 그리고 실습정원, 모델정원 등으로 다시 이제 세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목을 묻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목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고, 왜 우리 그 조경계획 및 법규에서 계획 파트에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생활권 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 공원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생활권 공원은 다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주제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공원, 뭐 문화공원, 체육공원, 뭐 묘지공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왜 유치거리, 시설 면적, 부지 뭐 규모라든지 이렇게 우리 항목별로 공부했었잖아요. 외웠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산림청에서 기준하는 정원의 분류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다행히 이제 유치거리나 이런 면적 비율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항목 위주로 기본 범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서양 조경사 문제고 서양 조경사 중에서도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죠? 통합해서 나온 문제예요. 자, 유럽의 정원 양식과 그러한 정원이 있는 국가와 장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국가와 장소가 키포인트. 그죠? 그래서 일단 답 같이 보시면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연풍경식 하면 뭐예요? 영국 자연풍경식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풍경식 정원은 영국 19세기 이후 그죠? 18세기 19세기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은 스토어 가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토어 가든 하면 우리 그죠? 우리 기본학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문제풀이에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자 스토어 가든 같은 경우는 그죠? 하하 기법이 최초로 적용된 공원으로도 유명한 영국 정원이에요. 노단식은 뭐예요? 이탈리아 노단식 그죠? 그리고 평면기하학식 같은 경우는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그리고 이제 절충식 같은 경우는 그죠? 영국의 리젠트 파크가 유명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절충식 정원은 그죠? 리젠트 파크다라는 거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교재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내용들 다 참조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잔디는 무엇인가? 자, 잔디하면 뭐예요? 아, 이거 식재 일반 식물 재료의 문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보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형 잔디예요. 한지형 잔디는 뭐예요? 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잔디. 그래서 지상에 포복경으로 퍼진다. 우리 잔디는 분월형과 포복경이 있었어요. 그죠? 자, 포복경으로 펴지고 낮은 예고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여름철에 잘 자라지 못하고 병이 많이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골프장의 그린용으로 이용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핑 벤트그래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 이제 잔디 강의할 때 기본학에서 그래서 이제 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잔디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정말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잔디들에 대한 특징 정리해드렸으니까 교재도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콘크리트 공사 혼화재 중 플라이애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콘크리트 공사 이거 뭐예요? 시공 파트 중에서도 인공재료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혼화재가 있었죠. 혼화재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혼자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석재, 목재, 그죠? 뭐 플라스틱, FRP 같은 이런 재료하고는 다르게 시멘트와 그리고 골재와 그리고 물과 각종 혼화재료가 그죠? 섞여서 믹싱이 돼서 굳혀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재료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혼화재와 혼화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비료에서 식물에 이용되는 비료에서 다량 원소가 있고 미량 원소가 있는 것처럼 혼화재도 많이 쓰는 혼화재, 적게 쓰는 혼화재 두 가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혼화재의 플라이애쉬 장점이 아닌 것은 수화열을 증가가 아니라 뭐예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혼화재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요 내용만 잘 파악을 하면 우리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수화열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기본학에서도 열심히 말씀드렸었고 문제풀이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콘크리트는 물하고 만나면 열이 발생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바로 이제 수화열인데 이런 수화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각종의 혼화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왜? 열이 발생되면은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또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화열이 그만큼 수화열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혼화재, 수화열을 감소시키는 것이 혼화재의 그 사용 목적이자 효과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 정도로 살펴보시고 교재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서식처의 주연부에 대한 특성. 생물 서식처의 주연부. 이거는 뭐예요? 딱 보면 생물 서식처의 주연부 조경 생태 또는 생태학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주연부 하면 우리 또 이제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연부는 뭐죠? 가장자리 효과. 그죠? 주연부 효과. 그죠? 뭐예요? 추이대죠. 그래서 추이대는 바로 이제 가장자리 효과 하고 이제 연계해서 여러분 교재 그죠? 5번이지. 우리 이제 조경 생태 시간에 제가 추이대와 그리고 주연부 효과, 즉 가장자리 효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본학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교재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 교재 파트 참조해 주시고요. 그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연부는 종의 다양성 그리고 특화된 종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생물의 다양성과 개체군 밀도는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주연부가 높죠. 그래서 다양한 그 밀집 지역이에요. 그죠? A 군락에 있던 개체군들과 그죠? 종들과 뭐 B 구역에 있던 그죠? 종들이 중간에 경계된 부분에 만나서 밀집을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다른 군집이나 다른 개체군 군집보다는 어때요? 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게 특징이에요. 자,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나와라. 자, 재료의 외력 이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변형되어 있다가 외력이 제거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단은 이 6번 문제는요. 시공 파트 문제예요. 시공 파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학에서는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경재료 역학적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학 강의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교재에는 항목 위주로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 조경재료의 역학적 성질 중에서도 가장 쉬운 탄성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용해서 재료에 외력이 작용이 돼서, 즉 힘이 작용해서 순간적으로 변형이 되었다가, 그죠? 그러니까 고무공이라든지, 그죠? 이런 재료들처럼 변형이 되었다가 다시 외력이 대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제거가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성질, 탄성에 대한 성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뭐 소성, 점성, 강성 같은 경우는 단어 찾아보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어서 7번 문제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의 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학 시간에서는 그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죠? 시범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조경설계 기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그죠? 조경공사 표준 시방사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파트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죠? 너무 끝에 있는 부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요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솔직히 7번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번 문제는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예요. 제가 그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 해드릴 때마다 한 번씩 말씀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조경학 20문제,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20문제라고 해가지고 이 20문제, 즉 두 과목에서 각각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의 변별력과, 그죠? 합격률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3문제에서 최대 5문제, 5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만점자나 이런 고점자를, 그죠? 가려내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들을 이렇게 몇 개 출제를 해요. 그런 문제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조경설계 기준을 자료를 찾아보시면은요, 거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부록처럼 부표가 나와 있어요. 부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찾아보시라고. 부표 7-3이라는 그저 표에 객토량 산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그 표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정말 그 수백 페이지 되는 그 조경설계 기준을, 그죠? 아주 낱낱이,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그죠?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옳은 것은 지피초하류 0.2에서 0.3m 깊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목 같은 경우는 1.0m. 그냥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적으세요. 그래서 교목은 1.0m, 그리고 아교목 같은 경우는 0.7m, 그리고 이제 관목은 0.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별서는 무엇인가? 별서정원. 우리나라 한국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별서정원에 대한 문제구나. 그죠? 그래서 이 별서, 동양조경사 별서정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별서정원의 연못 이름은 하늘이 만든 아름다운 백옥이 담긴 연못이라고 붙여져 있다. 매송국죽을 포함한 사우단이 있다. 얘가 키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담 모퉁이에는 학자를 나타내는 은행나무, 그죠? 아래에 행단을 만들었다, 그죠? 사우단 하면은 영양의 서지. 자, 그래서 이게 각 그 별서, 뭐 담양소세원이다, 그죠? 뭐 영양서석지다, 그죠? 뭐 이런 부용동 정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별서 정원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기본학 시간에 다뤄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교재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교재 내용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벽면 녹화에 활용할 수 있는 상록, 활렵, 만경목 식물로만 묶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뭐예요? 그죠? 조경 식재, 그 중에서도 식물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번 지방지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20명만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뭐만 캐치하면 돼요? 상록, 활렵, 만경목.
상록 화력. 우리 조경식물 시간에 이 성생에 대한 그 구분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록 화력수니까 잎이, 그러니까 1년 내내 푸른잎을 유지하고 있는 잎이 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만경목은 뭐였어요? 벽이나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식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내내 푸른잎을 달고 있는 넓은 잎의 만경류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자, 담쟁이 덩굴이요. 얘 낙엽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송악이죠. 니은이니까 송악. 그리고 이제 개요등. 얘는 다년생 풀이에요. 개요등은. 다년생 풀. 그리고 이제 노박덩굴. 얘도 낙엽성이에요. 자, 인동덩굴도 낙엽성이에요. 마삭줄과 이제 모람. 요 세 가지가. 그래서, 담쟁이 덩굴, 그죠. 노박덩굴, 인공덩굴은 전부 다 낙엽성이니까 기읍, 리을, 미음만 빼면 뭐예요?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요 세 가지 중에서 그죠? 하나만 충족하는 거 찾아도 쉽게 풀 수, 거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환경부예요, 이번에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산림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환경부예요. 자, 환경부에서 생태 자연도 작성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하고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정말 거하게 표현을 했어요. 환경부?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근데 이 환경부에 대한 법규 조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우리 어디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 생태계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관리 파트 끝나고 우리 마지막에 생태학 다뤘었잖아요. 기본학에서. 거기에서. 그래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식생 보정 등급 2등급이 아니라 3등급과 4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참고하셔서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경공사 일정 계획과 작업량 관리에서 일일 실 작업량 산출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얼핏 보면 시공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시공과 그리고 조경품샘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 일수. 그래서 준비 기간은요, 공사 기간을 산출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일일 실 작업량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표준 작업량, 가동률, 작업 시간 효율을 일일 실 작업량 산출식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자, 콘크리트 시설물 보수 방법 중. 이 문제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기본학에서도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출 문제도 좀 이렇게 유사 문제, 연관된 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유독 그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조금 그죠? 물론 이제 항목 위주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일단 여러분 30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관리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 파트가 식물 관리 파트가 있었고 시설물 관리 파트가 있었잖아요. 시설물 관리 파트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시설물 보수 방법 중 연약부 보수에, 그죠? 콘크리트 시설물 연약부는 뭐야?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 그죠? 연약한 부분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찾는 문제였는데, 가려내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표면 실링 공법 또는 V자형 절단 공법에 의한 보수이다. 표면 실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면에 이제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해야 될 때 표면 보수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표면 실링이니까 쉽게 말해서 표면에 균열이 갔을 때 그 표면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면을 이렇게 메워주는, 균열이 간 부분을 메워주는 공법이에요. V자형 절단은 이제 표면에 움푹 파였어요, 그죠? 뭐 균열이 났거나 이렇게 살짝 파였거나 그럴 때 거기를 이제 V자형으로 따가지고 메꿔주는 그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균열부를 보수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3페이지에 보시면 연약부 보수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목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균열부 보수와 연약부 보수로 나눠져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셔서 내용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13번 문제 볼게요. 자, 식물 전염성 병 중 세균에 의한 병은 무엇인가? 이거 식물
관리 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병충해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교재 28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영균, 이제 병원의 이제, 그죠? 종류라고 해가지고, 뭐, 세균에 의한 병, 토양에 의한 병,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쭉 표로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우리 문제들도 다뤘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세균에 의한 병은, 뿌리혹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오동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그죠? 파이토플라즈마 또는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병이고, 아카시아 모자이크병 같은 경우는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선충에 의해서 걸리는 병. 교재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자, 구조물 하중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와, 이 구조역학이 정말 나올 거라고는 우리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풀이에서도 살짝 다루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기본학에서 제가 파일럿 특강에서도 그렇고, 그죠? 이제 한 번씩, 그죠? 항목 위주로 이제 항목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중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이동하중, 고정하중, 집중하중, 분포하중,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정하중, 집중하중.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불구하고 답 어디 갔어? 자, 고정하중과 우리 집중하중에 대한 개념, 그죠?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고정하중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하중이죠. 그래서 어디 갔어? 활화중. 이 활화중은 이동하중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이제 가려낼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집중하중 같은 경우는 구조물의 아주 좁은 면적에 얹혀 있는 하중으로 롤러, 자동차에 체륜해서 집중되는 하중을 말한다. 집중되는 하중. 그죠?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 바람, 그죠? 이제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설하중, 충격하중에 의해서, 그죠? 단기하중을 높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눈하중 같은 경우는 뭐예요? 클수록, 그죠? 지분경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눈이 많이 쌓이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클수록 눈하중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잡초의 분류 중 광발화 잡초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조경식물 재료예요. 그 중에서 잡초가 나왔는데, 잡초 분류, 그죠? 광발화가 있고 암발화가 있어요. 그죠? 냉이는 암발화 잡초예요. 광발화, 암발화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제 단어만 봐도 광발화는 빛이 주어졌을 때, 그죠? 광합성을 할 수 있을 때 발화하는 잡초. 암발화는, 그죠? 그늘에서, 음지에서 발화하는 잡초. 그래서, 암발화 잡초 같은 경우는 냉이 외에도 뭐 광대나무, 별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16번 문제 갈게요. 자, 생태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16번은요. 생태적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거 생태학 관련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지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 계획 파트에서 다뤘었던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생태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내용 볼까요? 경관 생태학에서 경관 요소를 특징에 따라 크게 바탕, 조각, 통로로 구분할 수 있다. 바탕, 매트릭스. 그죠? 조각은 패치, 통로는 코리더. 우리 생태학, 그죠? 생태학에서 다뤘었던 내용하고 또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그리고 패치, 코리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에서 또 한번 나와요. 요 관련된 문제가, 그죠?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생태적 계획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생태적 결정론. 자, 생태적 결정론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이안 맥하그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우리 기본학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고, 그리고 여러 문제풀이에서도 다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막 생태학하고 막 계획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그죠? 막 이렇게 종합이 돼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레오폴드는 뭐예요? 계곡을 낀, 그죠? 하천을 낀 그 계곡을 경관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표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개 인자를 가지고 42개, 예, 뭐 인자로 이렇게 항목으로, 그죠? 예, 그 평가의 척도를 만들었던 그 레오폴드. 그래서, 예, 이건 내용만 알아도 우리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죠? 동명주처법, 그죠? 이런 내용들, 엔트로피, 요거에 대한 내용들 다 다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 8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기본적인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7번 문제. 자, 환경부. 저 이 문제 보고 조금 반가웠어요. 예,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생태계 교란생물, 그죠?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출제 예상 문제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하게. 워낙 많은 문제들 다루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출제 예상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이런 문제풀이 할 때 다뤘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 교란 생물이 아닌 것은 서양 토플이에요.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죠? 생물들이라고 해가지고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부예요. 또 환경부 문제예요. 자, 환경부의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 와우! 이번에는 그 출제자인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이제 주관하는, 그죠? 예, 그 기관에서, 주최 측에서, 그죠? 제 강의를 들었나? 농담이고요. 제가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이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이 가중치 때문에 우리 왜 공부할 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국토교통부 가중치냐, 서울특별시 조례 가중치냐, 그죠? 환경부 가중치냐에 따라서 이걸 뭘 놓고 기준으로 해야 되지 해가지고 우리 왜 그럼 이제 교재에도 그래서 교재에도 서울시 그 가중치로 서울시 기준 가중치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되게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최근 그 환경부 개정된 가중치 자료를 이제 업로드 해드리면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환경부라고 기준을, 그죠? 타이틀을 걸어줬네요. 자,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 공간 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그래서 벽면이라든지 옹벽, 즉 담장의 녹화 시 등반형의 경우, 등반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비슷한 문제도 풀어하는 망경류, 그죠? 벽이나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하여 해주는데 그 가중치는 뭐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0.4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실 가중치 내용이 이제 최근 그 환경부에 그리고 이제 최근 개정된 내용표를 보면은 좀 내용들이 많기는 해요, 그죠? 내용들이 많기는 하는데 우리 그거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맞추셨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윤조 조경직 들으면서, 그죠? 문제풀이 들으시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타이틀이 이제 딱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국토교통부 하면은 조경설계 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품셈. 이렇게 세 가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조경공사용 재료의 할증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요, 여러분. 19번 문제 관련된 문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그 할증률에 대한 그 기본 범주에 대해서 표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조자료로 제공을 해드렸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재 판재 같은 경우는 할증률이 10%였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 범주 이제 자료들 이제 제공해 드렸었으니까 그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그 자료 찾으셔가지고 한번 더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 자, 위조점에 대한 문제. 20번 문제는 그렇게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죠?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위조점 관련된 내용은 식재 관련된 그죠? 예, 파트였었고 여러분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죠? 식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양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관수, 모세관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 뭐지? 토양수분에서는 모관수, 모세관수만 기억하세요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자, 그 부분이었어요. 그 파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방직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직을 먼저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4월 달에. 그래서 국가직을 제가 해설 총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지방직은 우리가 요 수준에서 그죠? 이 범주에서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라든지 또는 변별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직과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윤주 조경직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나만의 이윤주만의 그 공부법을 강조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관연도 기출 문제를 다뤘었고 이윤주 조경직의 문제풀이 관련된 강의들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자,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관연도 기출 문제든 출제 예상 문제든 동형 모의고사든 문제풀이 공부를 할 때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다룰 때 각각의 문제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핵심 키워드의 기본 범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가장 초반에 공부할 때는 그 기본 범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렸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어때요? 중간중간 이제 뭐죠? 그 과목별 연습 문제, 그러니까 과목별 출제 예행 이상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풀이, 그리고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기본 범주에 대한 내용들이 줄어들면서 이 내용, 이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기본 범주를 모두 공부해야 되느냐? 자, 관연도 문제 분석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얘기가 정말 귀에 콕콕 박힐 것 같아요. 그죠? 왜? 분명히 이 40문제 총, 그죠? 40문제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쉽게 말해서 고정 문제들이, 고정 파트들이, 고정 범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 범주, 기본 맥락,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그 소스, 맥락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윤주 쌤이 이 기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단골로 출제되는 기본 맥락에서 어때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 범주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법규다, 그죠? 뭐 조례다, 기준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죠? 기준이나 이제 조례, 법규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 범주에 대한 공부를 제가 되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응용 문제, 관련된 문제, 유사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